자, 칼제비는 여러분 결국 뭐로 죽는다? 뭐 대강 알겠죠, 이 정도 문제는. 근데 여러분 또 벌써 그런다 또 칼이라고. 칼제비는 21시 죽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인신사술이라는 글자가 지지에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아주 강력한 도구예요. 그래서 직업의 특이성이 있는 게 좋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고, 팔자의 인신사신을 지지에 두고 있다면 그거를 육친법상 무엇으로 쓰든 십신의 무엇으로 쓰든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적이 안 좋습니다. 성정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성질이 안 좋아. 어느 부분에서든 10분의 1이든 뭐 얼마든 어느 부분에서는 건들면 상태가 좀 이상해지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저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쓰면 좋겠죠. 무속인도 뭐 저런 글자를 쓰는 사람들이 있을 게고, 의사도 있을 것이고, 군검 경찰에도 있을 수 있고, 속도 빠르지요. 하여튼 이런 글자들은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지금 칼집이는 결국 뭐로 죽는다는 이야기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장암쌤, 강력한 도구가 지지에서 그것밖에 없는 게, 이런 어리숙한 생각하지 말고, 질문하지 말고. 다 나와. 지지 다 나오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결국은 무엇으로 죽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서 숙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좌우묘유는, 좌우묘유라는 글자들은 이거 쉽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바뀝니다. 치장간을 따로 외우지 마라, 여러분. 치장간을 따로 외우지 마라. 인신사에는 내 몸은 겨울에 있지만 봄을 꿈꾸는 놈, 내 몸은 봄에 있지만 여름을 꿈꾸는 놈, 내 몸은 여름에 있지만 가을에 가 있는 놈, 내 몸은 가을에 있지만 겨울을 꿈꾸는 놈. 이런 놈들이에요. 인신사의 역마라는 걸. 왜 역마라해? 그러니까 그런 미래의 세상으로 가야 될까 아닌가? 현실 감각이 없어. 나는 오늘 죽어도 좋다. 내일 그 일은 꼭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건 좋고 나쁜 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치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아다닌다는 거는 주머니에 차비가 좀 실려야 되죠. 발이 건강하든 자전거가 있든 차가 있든 뭐 오토바이가 있든 비행기가 있든 배가 있든 있어야 되겠죠. 이런 확대 해석의 공부를 애초부터 안 하니 명리 공부를 10년, 20년, 30년 해도 역마의 뜻을 옳게 모르고 저승간다. 저승간다.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자녀의 교육에서 역마를 인성으로 쓰거나 식상으로 쓰는 놈들을 가리키는데 효과가 따블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나이가 대강 아시죠? 대강 그래요. 팔자 나온 대로. 저는 막 생각해도 싫네, 내 나이 하니까. 그럼 제가 대학교 때면 지금부터 몇 년 리턴해 가야 됩니다. 최소한 30년이죠. 그때 제가 그 아르바이트로 아이들 가해를 했는데, 그때 당시 원타임 강의에, 그러니까 한 달 강의에 일주일에 2번 가면서 제일 작게 받은 게 한 번 또는 2번 가면서 받은 게 50만 원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내가 서울대학 다닌 놈도 아니고 얼굴 자체가 공부를 잘하게 생긴 놈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범생이같이 생긴 것도 아닌 놈이.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하죠. 계약기간 정하고 각서 쓰고 끝나고 돈 받아가는 거. 6개월 이상은 또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과외비가 비싸니까 그렇게 주고 할 사람도 없고. 대신에 원하는 목표까지는 가. 그거 아니면 돈을 못 받는데 제가. 그래서 간섭을 안 받죠. 시켜놓고 누구 자든지 뭐. 아무튼 원리를 알아라는 거예요. 좌우묘유는 결국 뭐로 죽는다? 오늘 주제가 칼제비는 뭐로 죽는다니까. 좌우묘유는 결국 좌우묘유 때문에 죽고, 인신사술은 그 강력한 도구 때문에 죽는데 특징을 알아야 돼.
이제 앞으로 여러분 기초반이니까 좌우묘유는 자기 입장에서 앞뒤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놈들이라. 자의 앞에 뭐가 있어? 해가 있죠. 해는 가을하고 붙어 있어. 그래 요래 가을하고 붙어 있으니까 가을 소식을 좀 알아. 가을이 옆에 떠들어서 하니까 가을은 낙엽이 지고 어쩌고 열매를 어쩌고 그건 옆 들어. 그러니까 듣기 싫어도 가을 소식을 알아. 그러니까 온전히 해는 겨울이 못 돼. 그러면서 이제 자의 입장에서는 또 옆에 있는 놈은 뭐예요? 축이죠. 축은 옆에 뭐가 있어? 자축 인이 오잖아. 그 인이라는 놈하고 살아보이. 옆에 붙어 있어. 내 옆에 인이 옆에 붙어 있는데 계속 봄 이야기를 해. 새끼가 여름 이야기를 한 번씩 하고 봄이 어떻고 쑥이 나고 여자들 가슴이 펄렁펄렁 하는데 니 와 그런 줄 아나? 자꾸 떠들어서 하니까 지는 겨울이 있어도 봄 소식을 알아. 그래 이게 온전한 겨울이 못 돼. 근데 자는 해와 축 사이에 딱 찡기가 온통 겨울 이야기 뺏기 모르기 때문에 지 스스로가 아무리 융통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지가 아는 범위는 겨울의 범위 뺏기 몰라. 물론 이걸 큰 범위로 보면 자온 한경락이라 해서 여러분의 소식도 알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람에 와서 이야기라. 근데 팔자론에서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좌우 한경락을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까지 가면 여러분들 머리가 아프니까. 좌우묘유는 이렇듯이 환경 자체가 남을 이해하고 싶어도 다른 계절을 몰라. 모를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 죽어도 모르겠노.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 때문에 죽겠지. 근데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 여기 강의 듣는 분 중에 자자자자 오 뭐 묘묘묘묘 이런 분은 없잖아. 뭐든지 한 개는 섞여 있거든. 아무튼 자 그러면 진, 축, 미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팔자에 진이 하나가 있으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왜 아름다운가? 진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없는 동물이죠. 동물이에요. 어느 12띠 중에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딱 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역사 이래로 그 오래부터 용이라는 건 써왔다? 이거는 뭔가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12분의 1 자유를 준 거예요. 뭐를? 꿈을 꿀 수 있도록.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래서 팔자가 진이 긍정적으로 쓰인다? 그럼 지금 위에 설명드린 글자들이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고 복잡하게 쓰일 때도 있고 불편하게 쓰일 때도 있어요. 엮이면 진이 어떻게 되는가? 진이 팔자에 진이 하나 더 있다. 용 두 마리 꿈이 다른 게 늘 엮여버려. 그래서 꿈만 꾸고 가지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고? 꿈꾸는 직업을 가지면 돼. 직업에서는 어떤 직업은 꿈을 안 꿔서 답이 없는 놈들이 있단 말이야. 미래개척 분야, 만화, 영화, 물론 거기에서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 무조건 받침이 돼야 되지만, 꿈을 꿔야만 작가. 여러분, 그 아침 드라마 보세요. 그거 어지간한 미친개가 아니고는 그런 글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끼리 엮고, 썩고, 분지르고, 조지고, 그거 가능해요. 일반인은 불가능해. 머릿속에 다른 구조를 갖고 있어야 돼. 그런 경우가, 진을 다양하게 쓰는 사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씨가 왜 7시에서 9시까지인가? 진씨가 왜 거기에 아침에 배속되어 있는가? 진씨가 상징하는 게 뭔가? 진씨에는 우리는 어떻게 진씨답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연구해야 돼. 진씨의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면 돼, 안 돼? 현실 이야기는 안 나와야 돼. 그래서 아침에 진씨는 뭐야? 출근할 때 남편이 좀 바깥에서 돈을 많이 못 벌어와도 여보 잘 갔다 와요. 우리도 잘 있을게. 당신도 뭐 건강하게도 잘 갔다 와요. 식사 잘 챙겨하고.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아침 조례할 시간이죠. 1등 누구 2등 누구 아침부터 해가고 꼴찌 안 먹고 니마 오늘 시험 쳐봤자 별 볼 일 없으니까 똑같지 니? 숙제 안 해왔지? 그래서 꼴찌가 되는 거다. 이놈 선생들 때문에. 부모하고 선생 때문에 아이들의 인생이 물론 전체적으로 바뀌지 않지만 일부 불편한 삶을 살아야 돼. 왜? 진씨의, 그리고 진씨답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영업사원들 모아놓고, 영업사원들 모아놓은 데는 보험회사도 있고, 차 세일즈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뭐 우유 판매하는 데 많이 있겠죠? 그 시간이 아침에 영업사원들을 내보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는 진시답게 해줘야 돼요. 어제는 힘들었지만, 자네, 오늘 내가 꿈을 꿔보는데, 와, 이거 자네가 막 큰 보따리를, 응? 가슴에 안고 들어오더라. 잘 될 거야. 잘하는 놈은 안 건드려도 돼. 아무튼 그렇게 긍정적으로 쓰이던 진이라는 글자, 진월이 또 봄이죠. 봄엔 다 희망을 갖고 농사를 지어야죠. 작년에 농사 못 지었다고 진월에 농사를 포기해야 돼?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긍정적인 것도 얽히고 설키면 그것 때문에 간다. 축은 어때? 축의 긍정성이 있죠. 소축. 근데 그게 합치면 뭐라 그래? 축축하다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아니미, 미안할 미, 계속 아니미, 계속 미안해. 뭐 이걸로 인생을 갈 기가. 또 그래도 미완성이라는 긍정적인 것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글자나 공간이나 사람은 우리가 어느 쪽에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없다, 이건 가능하지만 지구 전체, 우주 전체를 놓고 보면 자기나 나나 1대1이에요. 자, 그럼 한 개 남은 글자, 그걸 또 안 쓰고 갈 수 있나? 해. 자, 보통 팔자에 해자가 있으면 요 글자를 파자해보면 재밌어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한문 공부나 한자 공부에 재미가 있고 하시는 분들은 식간 12지를 파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명리하는 책에 나와 있는 글자보다 더 재밌는 것들이 나오고 파자만 할 줄 안다면 원리에 접근하는 길이 굉장히 빨라요. 그럼 뭐 창합 네가 해주지. 그걸 못 해주지. 안 해주지. 좋아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 해자를 하여튼 해석을 해보면 그 안에 나와. 팔자에 지지 해자를 쓰는 사람 중에 트렁크 열어서 깨끗하게 정리된 사람이 드뭅니다, 일단. 물론 다른 지지가 있어요. 4분의 3인 다른 지지가 있지만 일단 해가 있다면 어느 부분에서는 그래서 인간적인 매력이야, 그게. 또 팔자가 해가 없고 다른 거로 된 사람은 너무 깔끔해서 또 문제라면 해자는 적당히 좀 이래놓고도 잘 살아. 그런데 그게 또 복잡해지면 어떻게 돼? 매일 짝을 찾는 게 맞는 게 없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12지지에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결국은 어떤 글자가 됐든 그 글자들이 내가 유용하게 쓰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골로 간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나는 어떤 글자가 힘이 없어, 어떤 글자가 힘이 있어, 어떤 게 좀 부족해서 나가 아쉬워,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없는 글자, 부족한 글자, 힘이 없는 글자 때문에 난참을 겪거나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게 건강이 와도 마찬가지고. 불편한 건 있어요. 불편한 건 있지만 냉정히 판단해보면 팔자에 없으면 뭐하고 똑같는가? 지구 위에 우리가 몇 개국이 있지만 우리 상상할 때 나는 어디 나라에 찡박힌 그런 나라는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내 기억 속에는 지구에 없는 나라와 같이 존재하지만 없는 것 같아요. 또 힘이 없는 글자, 무력한 글자는 그거로 인해서 내가 그래도 쩔름발이같이 한 발이라도 디딜 수 있는 또는 지팡이가 되어주지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위에서 불편함을 겪는 육체적인 불편함이든 정신적인 불편함을 겪는 사람이 부족한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결국은 흥망성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빈부귀천은 따로 문제입니다. 흥망성쇠는 잘난 그 글자의 장난으로 인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공부를 해보시면 자유롭게 하자. 여러분들이 우리 카페에 들어와서 뭘 질문하시고 이런 일들은 충분히 여러분들 때에는 즐기셔야 될 일들이에요. 그거 즐기고, 또 질문도 하고 또 뭐 대답도 여러 가지로 하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재미없습니다. 유머와 이벤트가 없어. 누가 좀 물어보면 내 팔자에 뭐 시의 절지가 있어 이러면 좀 어떤 분은 좀 나와서 시간에 말년에 절에 가서 살아나는갑다. 뭐 이래 좀 표현하면 어때? 매 누가 질문하면 책 DB 보고 뭐 답해야 됩니까? 좀 자유로워지세요. 자, 요거 여러분들 제가 이래 쓰는 그림 중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설붕이라는 하고 오래 있으면서 글자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제 주위에는 몇 명 있습니다. 이 친구도 그림이 전문인데 그렇다고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그림 전문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 애니메이션계에서는 뭐 대단한 친구고 북경대 교수들이 따온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희들 명리 수업하는 걸 그냥 창간만 했지 이 친구는 갑과 을 정도 뺏기 몰라요. 자기 팔자가 뭔지도 모르면서 저하고 가장 오래 이제 공부해온 친구인데 하여튼 이 친구는 명리를 글자로 하진 않았어요. 사람의 관계 그런 속에서만 한 친구가 우리 수업을 듣고 그림을 그렸던 가불의 관계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잠시 빠질 테니까 빠진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고 카메라에서 빠질 테니까 여러분들은 뭐 잘 봐야 글자가 보일 겁니다. 즐기시면서 첫 타임은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뒤에